이게 바로 육시구마란 말이에요. 그죠? 편차의 6배 사이. 여기에 전체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99.73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정에서 어떻게 잘 관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물은 거의 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 어떻게 X들이 다 집합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러한 6시그마라는 공정 능력치를 갖다가 T라는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SU가 상한 규격이 되는 거고 SL이 어떻게 하한 규격이 돼요. 그죠? 자, 이 규격 폭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우리 공차 톨러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놈이 이렇게 처리되는 게 돼요. 이거를 통계적으로는 군내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군내 변동이라는 놈이 단기 산포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기적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몇 페이지를 갖다가 보느냐 하면은 36페이지를 갖다가 보면 단기 공정 능력과 장기 공정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Short-term Process Cap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의의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공정의 정상 상태의 공정 능력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는 뭐에 해당된다? 급내변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요 그림을 좀 한번 봐봅시다.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인데 오늘 생산을 합니다. 오늘 생산물이면 어떻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짧죠. 그죠? 여기서 시료를 갖다가 끄집어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시료 속 안에는 서로 틀린 X들이 집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일 생산한 제품에서 또 시료를 갖다가 끄집어내게 되면 동일한 시점에서 나온 제품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러한 식으로 갖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우리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분군, 그래서 어떻게 서브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브그룹. 그러면 이 부분군 안에서 나타나는 X들의 바로 군 내에 X들이 갖는 X의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도 또 군 안의 데이터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서로 같은 놈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바로 군 내의 X들의 편차를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W라는 놈이 within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내 변동, 그러면 영어로 하면 variation within subgroup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브그룹 안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X들의 차이. 그렇다면 어느 일정 시점에서의 데이터들이 갖는 산포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놈을 시그마 W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날짜가 지나가면서 보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게 돼요? 군과 군 간의 데이터들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군간 산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B로 갖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B라는 놈은 바로 뭐냐? 군과 군 간의 차이값을 갖다가 정의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군간 산포는 variation between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variation between 서브그룹이니까 서브그룹 간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X의 산포를 뭐라 그런다? 군간산포라고 정의를 합니다. 군간산포. 그러면 여기서 군내 변동은 결국은 단기 산포에 해당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으키는 이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장기산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시그마 T로 얘기가 되는 거죠. 혹은 시그마 X로 얘기가 되는 건데, 이놈을 갖다가 사용을 한 값을 우리는 P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그마 T제곱이라는 놈이 어떻게 시그마 W제곱 플러스 시그마 B제곱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대가와 평균가 분산의 하나의 어떻게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정의를 합니다. 이제 곧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져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놈은 바로 뭐가 된다? 단기산포가 아니라 장기산포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산포는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군내와 간산포의 합으로서 정의가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장기 공정 능력은 정상적인 공구의 마모의 영향, 재료 배치 간의 미세한 변동 및 유사 변동을 포함한 공정 능력으로 통계적으로는 급내 변동과 감 변동의 합으로서 정의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단기산포는 바로 오늘 제조된 제품들이 갖는 차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차이와 15일 동안 생산된 제품들 간의 차이로 봤을 때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어느 놈이 클까요? 단기산포가 클까요? 장기산포가 클까요? 장기산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미세한 영향들이 공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면 산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시그마 T라는 놈은 뭐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군 간의 차이가 0이 되지 않는 한은, 그지? 하지만 군 간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게 되겠죠.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생기게 되거든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치더라도 오늘의 생산 조건과 내일의 생산 조건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차이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산포는 뭐보다 크다? 단기산포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놈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시그마 LT, 얘를 갖다가 시그마 ST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요 LT는 장기를 얘기하는 바로 롱텀, ST는 숏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따라서 CP와 PP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놈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CP가 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시기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 CP라는 놈은 공정능력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PP라는 놈은 프로세스, 요 P가 어떻게 퍼포먼스의 머리 글자입니다. 퍼포먼스. 그러면 공정, 성능 혹은 뭐 퍼포먼스니까 수행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식인데도 단기산포를 썼을 때는 뭐가 되고 공정 성능 지수가 되고, 장기산포를 썼을 때는 공정 수행 지수라고 정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정이 그만큼 어떻게 일치되고 있다는 얘기는 CP와 PP 값이 거의 어떻게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한 생산이나 내일 한 생산이나 일주일 후의 생산이나 차이가 없다면 결국은 어떻게 군 간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시그마 T가 바로 뭐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W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장기산포를 갖다가 공정 성능지수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CP라는 놈은 6시그마분의 바로 뭐가 된다? T가 되는데 이때의 시그마는 뭐가 된다? 단기산포인데 통계학적으로는 군내변동. 이 군내변동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게? 우연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연변동. 똑같은 제조 조건에서 만들고 있는데 똑같은 동일 시간대에 만들고 있는데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는 제품들의 미세한 차이를 뭐라 그런다? 군내변동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CPK 그러면 어떻게 돼요? 1-K 6시그마분의 T가 되죠. 그죠? 이거 다시 쓰면은 요 놈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CP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CP? 그러면 마이너스 KCP인데 이놈이 어떻게 정의가 된다? 3시그마분의 바이어스로 정의가 된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치우침이 있는 경우니까 요거는 바로 현실적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어떻게? 잠재적 능력이니까 공정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능력을 정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놈은 분명히 어떻게? 단기 공정 능력이 되는데 이 CPK라는 놈은 다시 또 뭘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CP? U나 혹은 어떻게? CP? L이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우리 책에는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 한쪽 규격이 주어지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CPU는 3시그마분의 SU-U로 정의가 되고 CPL은 3시그마분의 SL-U다. 자, 요식이 같아지는 거는 어저께 어떻게 증명을 했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장기 공정 능력은 어떻게 되나? PP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6시그마분의 T인데 이때의 시그마는 바로 뭐가 된다? 시그마 T 혹은 어떻게? 시그마 X로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쓰는데 시그마 T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게 된다? 시그마 W제곱 플러스 시그마 B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죠? 제곱 되려면 양변에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이놈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1-K PP로 구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혹은 이놈이 뭐가 될 수도 있다. PP, U가 될 수도 있고 PP, L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의 경우는 어떻게? 한쪽 규격이 주어지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쪽 규격인 경우에도 치우침이 생겨버리면은 상측 치우침이 생기면은 하항 규격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하측 치우침이 생기면은 어떻게? 상항 규격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공정 능력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그러면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규격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거는
치우침이 없더라도 뭐가 나타나 버려요? 불량이 나타나죠. 그러면 CP값이라는 놈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시그마분의 T인데 규격폭이 얼마로 나타나요?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타나잖아. 그지? 4시그마. 6분의 4라는 얘기가 얼마죠? 3분의 2죠. 3분의 2면은 0.67 정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치? 근데 규격이 여기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 (6시그마분의) 뭐가 돼요? 6시그마가 되니까 1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CP값이 얼마가 나타나게 돼? T가 어떻게? 8시그마가 될 겁니다. 그죠? 규격이 여기에 쓴다면 8시그마의 거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6분의 8이라는 얘기는 얼마가 돼요? 대략적으로 1.33. 만약에 여기에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거리값이 그러면 얼마로 나타나게 돼요? 10시그마로 나타나네요. 6분의 10이니까 1과 3분의 2네. 그치? 1과 3분의 2면은 1.67이네요. 자, 이제 판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0.67이 있어요. 여기에 1이 있어요. 여기에 1.33이 있고 여기에 1.67이 있어요. 그죠? 1.67 이상이다. 1.33에서부터 어디까지다? 1.67이 못 미치는, 왜 못 미치게 될까? 1.66666666 그러고 나가는 값이니까요. 그죠? 1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1.33을 못 미치는 순간 0.67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그 다음에 0.67 이하가 되는 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요. 이거를 1급 그랬습니다. 2급, 3급, 4급. 이게 바로 1980년도의 판정 방식입니다. 그러면 1.33 이상이 되면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1급이라고 보는 거죠. 1에서 1.33은 2급, 0.67에서 1 사이는 3급, 4급 그렇게 봤는데 1980년도 후반으로 들어오니까 4단계 평가네요, 이놈은. 그죠? 3단계 평가에서 뭘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4단계 평가로 놉니다. 근데 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또 1.67이라는 값을 갖다가 세워요. 그래서 이놈을 뭐라 그런다? 제로급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럼 몇 단계 판결? 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판정법은 바로 뭐다? 5단계 판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뭐 외울 것도 없지, 그치? 어이, 이게 얼마야? 3분의 2, 1과 3분의 1과 3분의 2, 그 얘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제로급과 1급, 2급을 갖다가 뭐라고 본다면은, 보통으로 본다면 1급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공정 능력이 뭐 양호하다든가 공정 능력이 어떻게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이놈은 어떻게 매우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이놈은 부족하다고 본다면 0.67도 안 된다면 이놈은 어떻게 매우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5단계 판정을 갖다가 한다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기업에서 치우침을 고려하더라도 어떻게 실제적으로
CP 값은 한 1.5 이상은 요구가 되어집니다. 공정 능력이 한 1.5 정도. 자, 이렇게 판정을 내린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39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어요? 공정능력비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능력비는 분명히 CP의 역수값으로 얘기를 해서 공정능력비를 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DP분의 1 그래 놓은 거죠. CP분의 1로 놓은 거죠. 그죠? DP는 바로 뭐다? 공정능력비 DP는 CP의 역수니까 결국은 T분의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6시그마. 이때의 경우는 이 DP 값을 사용을 할 때는 시그마가 어떻게 미지인 경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시그마를 잘 모르는 경우. 40페이지의 공정능력의 평가 방법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0.67과 1과 1.33과 1.67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SL이 여기에 있고 SU가 여기에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은 얼마가 나타나요? 12시그마가 되죠? 그러면 12시그마면 이건데요 뭐 6시그마분의 12시그마면 얼마가 됩니까? 자, CP가 2인 프로세서를 우리 뭐라고 그런다? 6시그마 프로세서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조금 좀 얘기를 달리 한번 해봅시다. 공정불량률이 얼마예요? 2.5%인 공정이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 생산을 하고 불량률을 확인을 해봤다는 얘기죠. 그죠? 일정 시점에서. 이 공정의 최대 능력은 얼마 정도로 되겠냐? 그러면 규격을 넘어가면 우리 불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생산된 제품이 이러한 퍼짐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럴 때 이 제품의 평균을 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상한 규격을 넘어가든가 혹은 어떻게 하한 규격을 넘어가면 이건 애누리 없이 불량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냥 임의로 갖다가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짤 없이 이놈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빗금 부분이. 불량이라는 얘기죠. 이게 몇 %다? 통계학에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가 되겠지만 요게 전체에 얼마가 됐을 때 2.5%가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편차의 몇 배 거리가 된다? 1.96배가 되게 돼 있어요. 잘 알아둬요. 저 부분 확률 면적이 얼마일 때? 2.5%가 된다면 평균에서부터 규격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편차의 몇 배 거리다? 1.96배다. 약 한 2배 정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CPU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CPU는 3시그마분의 SU 마이너스 어떻게? 뮤로서 정의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SU라는 거리, 여기에서부터 평균까지의 거리가 얼마로 정의된다고 그랬으니까 1점 얼마? 96 시그마로 정의가 되죠. 그러면 CPU 값은 얼마가 나오나? 계산기로 갖다 즐겨봐라. 3 나누기 1.96은 얼마니? 이렇게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이 값이 실은 뭔 거예요? CPK에 해당되죠. 근데 이 공정의 최대 능력은 그러면 이놈은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CP는 그 얘기 아니에요. 잠재 능력,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포인트가 있죠. CPK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CP-3시그마분의 바이어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CPK 이꼴 CP-3시그마분의 바이어스가 되는데, 이거를 CP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CPK 플러스 3시그마분의 바이어스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죠. 공정은 뭐 구체적인 원인이 없이도 시간적 변동에 의해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5시그마만큼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최대, 그지? 그러면 여기서 1.5시그마를 갖다가 감안을 해본다면은 바이어스를 1.5라고 보면 되죠. 그치? 그런데 CPK가 얼마예요? 0.653이고 이게 1.5시그마면은 0.5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정 능력 지수는 얼마로 정의될 수 있다? 최대 능력이 1.15 정도로 추산되는 공정이 바로 현실적 불량률이 얼마가 나타나는 공정이다. 2.5%. 그러니까 불량률과 공정능력지수 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죠. 공정능력지수라는 놈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공정능력은 지수값이 어떻게 높아지게 될 거니까요. 오케이? 자, 여기서 6장을 들어가 봅니다. 규격과 공차라는 놈이 있다. 6장, 규격과 공차. 규격이란 표준적 주로 물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 규정되는 기준으로, 자, 곧다가 밑줄을 칩니다. 표준적 주로 물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요번 시험에 바로 나왔던 문제네.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규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이라는 놈은 두 개가 있어요. 표준은 규격과 규정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규격과 규정. 규격이라는 놈은 주로 어떻게 물체에 관계되는 어떻게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규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업무 쪽에 관계되는 기준을 갖다가 우리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규격 그러지 않고 어떻게 관리 규정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표준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주로 물체 쪽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준인 어떻게 규격이 있고, 업무 쪽에 관계되는 기준인 규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규격에는 규격에 뭐가 있다? 중심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에 뭐가 있다? SL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다? SU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규격에 중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서부터 이 사이의 값을 뭐라고 그랬죠? T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공차라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톨러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요 사이에 거리값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놈을 갖다가 우리 허용차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허용차라는 놈은 바로 뭐죠? 규정된 기준값과 한계값과의 차이가 바로 뭐가 된다? 허용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차라는 놈은 바로 뭐가 된다?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공차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42페이지에 정의하고 있는 놈이 바로 그 놈이죠. 그죠? 네? 목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한계값까지의 거리를 정의한 게 허용차. 한계값, 최대치, 최소치의 차이를 갖다가 정의를 한 게 바로 뭐다? 공차다. 그 얘기입니다. 치수공차와 끼워 맞춤이 있다. 그 얘기야. 자, 여기서 끼워 맞춤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구멍이라고 한번 봐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샤프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품들을 갖다가 보면은 이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제품의 구멍의 치수가 다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놈은 이렇게 넓은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작은 놈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이 있고 이게 최대치가 여기라면은 이만큼의 거리값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멍은 다 어떻게 크기가 다 틀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구멍의 최대치를 A라고 놓으면 이 놈은 바로 뭐가 돼요? 구멍의 최소치가 되겠죠. 그죠? 이게 구멍으로 볼 때는 구멍이 제일 큰 놈이에요. 자, 요 놈은 그러면 구멍으로 봤을 때는 구멍이 제일 지름이 적은 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샤프트를 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축으로 봐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놈은 이게 어떻게 돼요? 제일 큰 놈이 될 것이고 지름이, 그지? 요 놈은 부품 중에 제일 어떻게 작은 놈이 되겠죠. 이거를 제일 큰 놈을 갖다가 스몰 a라고 놓고 요 놈을 갖다가 스몰 b라고 한번 나오자 그 얘기야. 오케이? 됐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최대 틈새라는 놈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최대 틈새. 어떻게 하면 돼요? 구멍의 지름이 제일 큰 놈에서 뭐를 빼면 돼요? 축의 지름이 제일 작은 놈을 갖다가 빼면 되죠. 그러면은 A에서 뭐를 빼면 돼요? B를 빼면 됩니다. 최소 틈새는 어떻게 하면 돼요? 축이 어떻게? 지름이 제일 적은 놈이 제일 큰 놈이 A예요. 그죠? 구멍의 지름이 제일 작은 놈이 B야. 그러니까 B에서 뭐를 빼면 된다? A를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균 틈새는 어떻게 구해지게 될까요?
최대 틈새 플러스 최소 틈새를 해서 반으로 나누면 평균 틈새가 나오게 된다. 맞죠? 별것도 아닌 그림 갖고 이것도 어떻게 시험에 텀벙텀벙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끼워 맞추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3가지가 있습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이 있다. 헐거운 끼워 맞춤. 항상 뭐가 나타난다? 틈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틈새가 나타난다는 경우는 구멍에 어떻게 최소 지름이 뭐보다 크면은 축에 최대 지름보다 크다면은 항상 틈새가 나타나요. 그지? 야, 구멍에 여기서 어떻게 최소 지름을 뭐라고 그랬어? B라고 그랬지. B가 축의 최대 지름을 갖는 축보다 더 크면은 B가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A보다 크다면은 이놈은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항상 틈새가 나타난다라는 얘기. 이거를 바로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끼워 맞춤은 틈새와 잼새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억지 끼워 맞춤이라는 놈은 잼새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잼새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뭐죠? 이게 축으로 봤을 때의 최소치가 구멍으로 봤을 때의 구멍의 최대치보다도 크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잼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 끼워 맞추면 어떠한 경우가 생기는 거다? 틈새와 잼새가 공존을 하는 거니까 라지 A가 B보다 크고 어떻게 라지 B는 뭐보다 적은 경우가 돼요? 스몰 A보다 적은 경우는 바로 어떻게 중간 끼워 맞춤이 나타나게 되겠죠. 참 별것도 없어요. 규격과 공차 여기서 한 문제가 꼭 튀어나오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공차 설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차 설정법.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자, 저기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놈을 갖다가 축이라고 본다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그런다? 틈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틈새라는 놈은 어떻게 된다? 요 구멍이죠, 그죠? 구멍을 갖다가 뭐라고 놓는다면 홀, 그죠? 홀에서 뭐를 빼면 돼요? 요 축의 지름을 빼면 되죠, 그죠? 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샤프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C는 H-S다라는 식이 성립이 돼요. 그쵸? 여기서 어떻게? 첫 번째로 평균의 법칙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양변에다가 기대가를 갖다가 달아도 등식은 성립이 됩니다. 요 기대가라는 놈이 바로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놈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틈새에 바로 뭐라는 얘기죠?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저기서 얘기하는 바로 뭐가 돼요? 평균 틈새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평균 틈새는 이거 기대가 풀르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멍의 바로 어떻게? 평균이죠, 그죠? 구멍의 평균 지름에서 뭐를 갖다가 빼면 된다. 샤프트 축에 평균을 갖다가 빼면은 틈새 평균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산의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분산이라는 얘기는 편차의 제곱 상태를 분산이라고 합니다. 양변에 분산을 씌우면 되는데 양변에 분산을 달아버리면 여기다가도 분산 달고 여기다가도 분산 달면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놈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쓴다? 시그마 C 제곱이라고 그래요. 분산을 갖다가 기호로는 뭘로 나타낸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나타냅니다. 시그마 제곱. 편차의 제곱. 자, 근데 요것도 괄호가 풀리는데 괄호가 풀리면서 뭐는 없다? 마이너스의 법칙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평균의 법칙은 합의 법칙도 있고 뭐도 있다. 차의 법칙이 있는데 분산 법칙은 합의 법칙만 존재해. 왜 그럴까? 분산은 벌써 제곱의 상태잖아요. 제곱인 경우라면 음의 법칙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틈새의 분산값은 구멍의 분산값에 플러스 뭘로서 이루어진다? 샤프트의 분산의 합으로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분산의 법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놈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틈새 C라는 놈은 어떻게 해? 이렇게 좌우대칭의 분포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틈새가 되는 거죠. 맞죠? 틈새의 평균? 그러면 거의 여기는 뭐가 돼요? 최대 틈새가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거의 최소 틈새가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그죠? 자, 최소 틈새니까 여기는 어떻게? C민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C. 그러면 우리 굳이 저렇게 구할 필요 없네. 간단하잖아. 최대 틈새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Cmax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Cmax는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틈새에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되겠네. 그 다음에 최소 틈새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C민이란 얘기네요. C민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여기서 이만큼 거리값 빼면은 바로 뭐가 나타난다? 최소 틈새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저렇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를 구하려면 단점이 뭐야? 이 구멍에 어떻게 최대 지름을 갖는 놈과 최소 지름을 갖는 놈, 그지? 축에 어떻게 최대 크기를 갖는 놈과 최소 크기를 갖는 놈을 갖다가 전부 다 측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대가의 법칙은 이거예요.
기대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다 그랬을 때는 이놈은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괄호를 풀려면은 마이너스, 평균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분산의 법칙은 어떻게 된다? 뭐가 없다 괄호가 풀리면서 마이너스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단 A와 B와 C는 어떻게 서로 독립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이 기대가와 분산의 법칙 공차 설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놈이 시험에 생각보다는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 예를 들어 갖고 (1.5)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2.0) 플러스 마이너스 0.3mm로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부품은 허용차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3. 그죠? B 부품은 허용차가 얼마라는 얘기죠? 0.4. 그죠? A와 B를 A와 B를 결합한 제품의 공차를 설정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T는 뭘로 이루어진다? A 플러스 B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 A와 B를 갖다가 어떻게 합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길이가 1.5mm고 하나는 길이가 얼마예요? 2점. 평균 길이가. 그 다음에 공차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간단해. 여기서 어떻게 평균 법칙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양변에다가 뭐 씌우면 된다? 기대가 씌우면 돼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뮤t는 어떻게 된다? 뮤A 플러스 뮤B. 그러면 제품은 분명히 어떻게 1.5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 3.5mm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성된 제품의 평균 어떻게 길이는 3.5. 그 다음에 분산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양변에 뭐를 취하면 되죠? 분산 취하면 돼요. 그러면 요놈은 괄호가 풀릴 때 분산은 어떻게? 플러스의 값만 갖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 A제곱 플러스 시그마 B제곱. 자, 이놈은 그러면은 시그마 T제곱이 되겠죠.
근데 공차니까 시그마 t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요? 0.3.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죠? 0.3제곱 플러스 0.4제곱 그러면 요놈은 얼마가 된다? 그러면 따라서 3.5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0.5mm에 어떻게 조립공차가 설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설계시 분명히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놈이 되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공차가 0.3이고 공차가 0.4mm인 부품을 갖다가 결합을 시키면은 0.3 플러스 0.4 하면 얼마예요? 0.7이죠. 근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조립공차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0.5가 나오죠. 네, 이겁니다. 0.3 플러스 시그마 A 플러스 시그마 B라는 값은 뭐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 이놈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편차라는 놈은 여기서 어떻게 합쳐지는 성질이 없습니다. 편차는 뭐가 없다? 합의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편차에다가 제곱을 시킨 분산값을 갖다가 우리 보통 통계 쪽에서는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또 분산값은 어떠한 법칙을 갖는다? 합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놈을 갖다가 우리 조립공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겹친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겹치다라는 얘기니까 영어로 하면 오버래핑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편차는 딱딱 합쳐지는 성질을 갖는 게 아니에요. 편차는 겹쳐지면서 합쳐지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편차는 합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겹쳐지면서 합쳐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편차를 그냥 합친 값보다는 조립공차 값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산이라는 놈은 평균과 분산은 합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편차는 합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알아두세요. 잠시 쉬었다.